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즉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초연금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다는 건 느끼셨나요? 특히 내년인 2026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60대는 물론이며 70대 어르신들도 정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내용 모두 빼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기초연금 이야기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생활비, 노후 계획,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아주 많은 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거의 3명이 어르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을 받는 분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지금 방식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 감소입니다.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일하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분은 늘어나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기초연금 제도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26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개편안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 수급 연령을 지금보다 늦추자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변화가 실제로 적용되면 지금 60대 분들, 특히 195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지금은 받을 줄 알았는데 수급 연령이 늦춰지거나 소득 기준이 바뀌면 갑자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분들은 변화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알고 계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나 받을지, 언제 받을지, 나는 해당되는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을 꼭 들어보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잡한 용어 없이 실제 생활과 연결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변화는 바로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지금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현재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4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앞으로 40만 원 가까이 올라간다는 뜻이니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분이 한꺼번에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내년부터 다 올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인상 방식은 단계적 인상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어르신부터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 대상에게 확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가 재정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방식대로 모든 분에게 바로 큰 폭으로 올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 즉 소득 하위 어르신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혜택이 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분들에게 40만 원은 매우 중요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는 비교적 소득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바로 인상 대상이 아닐까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 분들, 또는 재산은 있지만 실제로는 쓰지 못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인상이 늦게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손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34만 원과 40만 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40만 원 인상만으로는 생활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인상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생활비 압박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이 인상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상이 적용될지입니다. 이 기준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26년을 앞둔 지금은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인상은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 언제 적용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소득과 재산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 또 혼자 사는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같은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입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언급되던 내용이 올해 들어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초반부터 언제 받게 되나 하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급 연령을 70세로 늦추는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지금 60대 후반이신 분들은 예상보다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활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초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건강 수명 증가입니다. 예전보다 60대와 70대의 활동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즉,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는 나이도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걱정이 큰 이유는 소득이 적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가족의 도움 없이 생활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급 연령 5년 연장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1955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맞물려 은퇴 시기와 기초연금 시작 시기를 함께 고려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급 연령이 갑자기 늦춰지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중장년층이 이건 너무 급격한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논의 단계이지만 이 논의가 계속 힘을 얻으면
실제 제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미 60대에 들어선 분들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안 됐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급 연령 상향 논의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재정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검토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련 보도와 정부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셔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급 대상 조정 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노인에게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분에게 집중 지원하자는 방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은 수급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보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가 재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 즉, 중산층 이상이나 고소득 노인은 받을 필요가 적고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고소득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 분들도 또는 집 한 채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어려운 분들도 새 기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집값이 높게 평가되면서 재산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 차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부부가 함께 살면 단독가구보다 수급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더 좁아지면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신데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한 달 예산이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제외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금만 받아도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일수록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급 대상 조정은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논의될 문제다. 따라서 시니어와 중장년층은 자신의 소득 구조와 재산 구조를 지금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즉, 앞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 논의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60대와 70대 분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나의 소득과 재산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왜 덜 받지? 하고 놀라거나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연계 감액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그만큼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들은 대부분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꾸준히 보험료를 냈으니 나중에 노후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면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처음 접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성실하게 냈는데 왜 덜 주는 거냐? 반면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들은 감액이 거의 없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성실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계 감액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감액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짧게 낸 분들은 얼마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연금에서도 감액이 발생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액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형태, 소득 인정액, 재산,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유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왜 감액이야? 어떤 기준으로 줄어든 거지? 이런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수령자들은 단독 가구보다 감액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나 단체에서는 연계 감액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복지 성격인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시니어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성실 가입자에게 불만이 큰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 기초연금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든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분들은 반드시 몇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나 있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그리고 생활 실태까지 함께 계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만듭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구조입니다. 특히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집값이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더 쉽게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필요하게 높은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연계 감액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내신 분들은 이 감액 결과가 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구 형태입니다. 혼자 사시는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형태가 수급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급 연령 변화 가능성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연령이 70세로 바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시행된다면 60대 중반이나 후반의 분들은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확인 습관입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재정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2026년뿐 아니라 이후 몇 년간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소득, 재산, 국민연금, 가구 형태, 수급 연령,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2026년 이후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분명히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 연령이 조정될 가능성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안정과 노후 계획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60대와 70대에 가까운 시니어분들은 지금 자신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 예상 금액,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손해를 막을 수 있고 반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안정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헷갈리는 제도와 중요한 변화들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